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온갖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국립암센터 가정학과 명승건 교수 김기태 미국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앞서 2부에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만 세 분하고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국민 전체가 아닌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논란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유, 논란이라기보다는요. 예. 벌써 당장 이제 오늘 대통령 발표 나오고 신문기사 보니까 상위 30%가 세금은 우리가 많이 내는데 예. 왜 이런 건 안 주느냐. 예. 불만의 목소리를 낸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예. 저는 이게 정부가 오늘 명백히 발표했어요. 전체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홍콩 마카오 모델이 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이 도시구 지금 국가가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특구인데 일종의 인구수가 적으니까 재정이 또 좋은 이제 지역들이니까 그렇게 한다. 근데 지금 미국하고 호주 모델을 보면요. 우리나라랑 같은 방식이에요. 지금 상위 부유층은 주지 못하고 중하위에게 지급을 하는 방식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방식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미국이나 호주도 문제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도 국가 규모라든가 재정의 여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효율성들을 보니 미국 호주식 모델을 따르는 게 온당하다고 판단하였다라는 전제를 깔고 예. 이 모델을 설명하거든요. 예. 아니 근데 그 최영일 평론가 말처럼 네. 왜 상위 30%가 세금은 가장 많이 내는데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이런 불만도 있겠습니다만 네네. 일단 70%만 지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선별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4월 달에 안 되고 5월 달에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다음에 행정비용이 또 발생할 테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해당이 안 되냐 그 사이트 조회가 벌써 마비가 돼 버렸거든요. 복지로가 지금 예. 다운이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또 결정적으로 지금 10조 원 정도를 여기에 투입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게 이 긴급 재난지원금은 9.1조 원. 예. 약 10조 원쯤 되죠. 약 10조 원. 예. 네. 그러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만 원씩 주면 10조 원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랬을 때 지금 방식으로 하면 4인 가구에 100만 원 지급이고 맞아요. 전 국민한테 20만 원씩 주면 4인 가구 80만 원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큰 차이도 없는데 굳이 그리고 이거를 전 국민한테 주면 선별할 필요도 없고 당장 빠르게 다 줘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굳이 왜 이거를 30%를 삭감했냐. 만일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면 일단은 주고 다 주고 나서 내년도 세수로 확보할 수도 있고 그 안이 있었죠. 또 이 안은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랬을 때 작년에는 돈 많이 버신 분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또 제외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문제점 지적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맞아요. 예. 저도 뭐 그런 부분들이 일장일단이 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에 이 결정을 하기까지 상당히 고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위 30%에게 좀 견뎌달라, 이해해달라, 또 이런 이제 이해를 구하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이 경남지사가 전 국민에게 100%, 그리고 지금 이제 지자체별로 100% 지급한 곳도 있고, 선별 지급한 곳도 있고, 경기도는 100% 지급, 예. 지역화폐로, 또 우리가 뭐 기초자치단체, 울주군도 전 주민 지급, 또 이 전주는 이 선별 지급. 이렇게 이제 다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장단점이 있어서 정답이 있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예. 고민해야 되는 고충들을 코로나19 사태가 것이다.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또 이게 경제 침체나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길어지게 되면 또 다시 2차 또 긴급 재난 기금을 또 투입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재원은 또 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정을 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국가에서 얘기를 하는 긴급 재난 지원금에 대해 플러스 지자체가 주는 또 긴급 재난 지원금은 합산이 되지 그러니까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중복
아니, 중복 된다고 가능해요. 중복 아, 가능하다고 중복이 되는 했어요. 거죠. 네, 중복이 되는 거죠. 제외되지 않죠. 예, 100만 원 받고 또 지자체에서 주는 거 또 받고. 그리고 저소득층은 또 긴급 지원금이 있고 네. 예. 또 뭐 긴급 돌봄 서비스도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명박 선생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근데 그 70%로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정부에서는 얘기하는 거죠? 그 우리 정부에서는 아직 뭐 아 거기에 대한 이야기 예. 하잖아요. 그게 그냥 이제 좀 해외 제일 모델. 궁금한데. 네. 근데 아까 왜냐면- 우리 저 시대전환의 이원재 대표 이야기는 네. 기재부가 주장한 네, 것을 네, 청와대가 못 뒤집었을 것이다라고 네, 얘기하고 네,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나름대로 굉장히 고심을 했겠죠 그동안. 이게 벌써 여기에서도 뭐 이 작가 의견도 그렇고 이 앵커님도 그렇고 저도 좀 생각이 다른데 저 같았으면 제가 만약에 거기서 뭔가 그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1인당 20만 원 해갖고 특별히 그거 뭐 더 몇 개월 2개월 또 늦추고 늦출 거기에 필요가 인력 없죠. 투자하고 전국민을 그럴 주게 필요 되면. 없이 예. 뭐 4인 가구 입장에서는 70% 미만일 경우는 100만 원이지만은 80만 원 주는 게 조금 줄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논란도 좀 덜 있었을 테고.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가진 이른바 좀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세금을 조금 더 맞습니다. 걷는 방안을 추후에면 그게 좀 깔끔했던 것 같은데. 저는 가능했다고 보는데 이런 네. 대목이 있어요. 이 상위 30%에게 돌아갈 돈을 아래로 더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1인 가구가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만 원이 아니고 4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줄 돈은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20만 원이. 그러니까 그걸 아래로 더 돌리는 효과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장단점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있어요. 보니까. 예.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전 세전이죠. 소득인데 세전. 1인 가구가 월 260만 원 정도. 맞아요. 이 이상 벌게 되면 못 받는 거예요. 받죠. 그렇죠, 그렇죠. 2인 가구가 448만 원, 3인 가구가 580만 원, 4인 가구가 710만 원인데 맞아요.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는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럴 경우에는 이 금액을 쉽게 넘어갈 수도 있겠다. 쉽게 넘어갈 수 있죠. 그러면 또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다음 달에 돈을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너는 받았니? 뭐 나는 못 받았어? 뭐 이런 얘기가 계속 그러니까 나오지 이게 않을까. 복지로에 들어가면 계산이 그냥 소득으로 딱 끝나지가 않아요. 이러면 자가 보유냐, 뭐 여러 가지 저 합산해야 되는 예. 복잡해요 방식이.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는 그 다 경기도민한테 얼마 준다고 했어요? 1인당 똑같이 10만 원. 원씩. 그렇죠, 그렇죠. 제일 깔끔해 보인다는 느낌도 그러니까 들어요. 가장 그냥 명쾌하죠. 명쾌하고 아, 물론 방식이. 논란이 좀 있었긴 했지만. 그러니까 논란은 장단점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다 반대 있는 이론이 거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할 수 없는 거고. 다시 한번 그럼 뭐 청원을 해야 있을 되나요? 것이다. 그럼 이런 결정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결정이 됐기 거기 때문에 때문에 나버려서. 뒤집기는 어려운 해도 상황이고요. 쉽지 않습니다. 아마 그리고 이대로 정부는 지급될 겁니다. 이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재난 기본 소득 최근에 논의하던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예. 재난 기본 소득은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모두에게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일회적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게 굳이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 이런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한 정치적으로 거고요. 논란이 없게 하기 지금 위해서. 미국의 경우에 보면 문우신 장관이 거기도 이제 이 미국 국민들 1인당 뭐 100만 원 이상 주지 않습니까? 수표로 끊어주잖아요. 125만 원. 근데 한 번 지급하고 6주 후에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또 두 번째 지급한다는 예. 얘기를 미리 선제적으로 했고 다만 이제 미국도 선별적 지급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더 쓸 재정은 없어 보여요. 지금 재정을 일단 다 끌어서 한 번 써보고 이후의 재정은 어디로 갈 것 같냐면은 이제 영역별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유동성이 이제 위태로운 대기업 예. 이렇게 기업 중심으로 흘러갈 것 같아서 예. 이 한 번의 실험이 어떤 효과가 날지는 예. 예단하기 이- 어렵습니다. 이제 청일평은 방금 실험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정부가 지금 재난 기본소득과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기본소득 개념 아니죠. 맞아요. 계속 주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일회적 지원금. 예, 긴급 재난 지원금인데 어쨌든 재난 기본소득의 개념은 조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소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때 실험 한번 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전문가들은 얘기했단 맞습니다.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부 다 주는 게 아니고 70%만 주기 때문에 그 실험도 못 하게 됐다. 맞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뒤집어지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1394님께서 IMF 때 전 국민 근무기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이 허리를 다 함께 졸라매야 할 지금 저는 상위 30% 제외하고 지원하는 정부 정책 적극 지지합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분 아마 없을 거고요. 명승원 박사님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다 주고 그리고 상위 30%에게는 연말정산 때 다시 받아라 그 돈을. 회수한다. 네, 세금도. 예.
그러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사실 당장 또 급하신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2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는 부분도 그것도 좀 있죠.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예, 또 하나 2226님께서 작년에 손님 많았던 대구 맛집 사장님은 지원금 못 받아요. 이럴 수도 생기는 거거든요. 작년 소득 기준을 하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이런 문제 아마 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은 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있죠. 지역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게 또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도 같으면 기본적으로 1인당 10만 원도 받고 그다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받고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서울은 얼마입니까? 중위 100%인가요, 그거? 중위 100%. 100% 이상만 되고 예. 또 국가에서도 하는 거는 지금 이게 이제 중위로 따질 때 150%. 70%. 예. 예. 포천은 40만 원씩 준다는 네, 예. 그 지역마다 좀 편차가 좀 많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이사를 가야 되나? 포천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더 많이 살거든요. 제 직장이 경기도 일산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좀 아쉽네요. 근데 주소지는 서울. 네, 그렇습니다. 아쉽네요. 명승근 박사님은 서울에서 주는 기본금 또 국가에서 주는 거 하나도 못 하나도 못 받으시는 거죠. 받으시죠. 그럴 것 같죠. 네. 아니, 근데 원래 그럴 못 것 받는 같습니다. 거 아니에요? 원래 못 연봉소득으로 받겠죠. 보면 원래 못 받겠죠. 상위 그러니까. 30%를 예, 쓰니까. 그래서 못 받는 거라고. 네. 그렇게 가진 아니 외벌이라도. 근데 제가 가진 건 별로 없거든요. 옛날에 개업했다가 좀 10개월 만에 정리한 적이 있어서 제가 뭐 하는 게 별로 그렇게 많지 아이고, 않습니다. 아이고,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아픈 얘기네요. 아픈 좀 상황이라 아픈 있어. 얘기입니다. 예. 아픈 얘기네요.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죠. 자, 코로나 이야기 또 한번 해봅시다. 그 전에 우리 댓글에 대장군 용배님께서 명승건 박사님 오늘 완쾌됐다가 재확진된 사례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세요. 맞아요. 그것도 저도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의학적으로 이게 확진됐다고 완치되면 다시 재발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달 정도 전에 분당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그 환자분 중에 한 며칠 안에 4일인가요? 5일 안에 다시 증상이 나와서 다시 확진을 받은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케이스들이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몇 주 있다가 감염이 된 거라서 이런 경우는 정말 재감염 아니냐 하는데 아직은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재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재활성화가 이제 어떤 말이냐면 바이러스가 이제 폐나 이런 주요 조직에서는 다 거의 사라졌는데 이게 주로 이제 위장의 상피세포 안에서 일부 남아있다가 몸의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면역이 이런 상황이 다운되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재활성화돼서 된 거 아니냐로 추정은 일단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뭐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바이러스가 제로는 아니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 온라인 카페 등에서 정부가 총선 전까지 의사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못하게 막고 있다 이런 내용이 번지고 있는데 이거 최평론가님 이거 어떻게? 전 사실이라고 봐요. 예. 네네. 이 앞에 하나가 빠졌죠. 예. 일본 정부가. 그렇게 돼요. 총선 일본 전까지가 정부가 올림픽 전까지. 원래는 올림픽은 이제 1년 물 건너 네, 1년 갔으니까 물 건너 일본 갔으니까. 정부가 이 의사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못하게 막고 있다. 아니, 조절하고 있다. 재치 있으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이 진짜 올라왔던 게 제가 뭐 이틀 전에 어느 한 유튜브 생방송 나가서 뭐 상담을 하는데 Q&A 네네. 상담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 진단 검사 하는 거 보험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자가 비급여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네네네네.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가이드라인이 바뀌어 갖고 증상뿐만이 아니라 CT나 뭐 엑스레이상에 확실한 폐렴이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바뀌었 검사를 때문에요. 해주는 이렇게 거 얘기를 아닙니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었거든요. 토요일만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아닐 거다. 제가 이번 그 주만 하더라도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고향 봉사 선별검사 가셨다 그랬잖아요. 선별검사 했잖아요. 그때까지도 제가 의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명확한 증상이 아니더라도 애매하거나 의심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의사의 재량에 따라서 해봅시다. 오도를 내면 진단 코드를 내고 가면 다 그거 무료로 될 수가 네. 있거든요. 당연히 감염관리법에 의해 갖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한 이틀 전부터 퍼졌는데 특히 그 뭐 페이스북인가 트위터에 어떤 또 일부 의사가 그 또 얘기를 올렸더라고요. 한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전에는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 가이드라인이 개정돼서 이전에는 의사소견에 의심되면 검사가 가능했는데 이게 제가 지금 한 얘기였죠. 근데 지금은 CT나 엑스레이에서 폐렴이 보여야
검사가 되고 그냥 하려면 16만 원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대부분 검사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총선 전까지는 검사도 확진도 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분명히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밝혔습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될 시 진단검사 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밝혔고요. 가장 최근 대응지침 코로나19 대응지침 7-3판도 역시 제1번에 그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럼 이 가짜 뉴스를 쓴 사람이 의사인 거예요? 아까 저희 명 목사님 네, 말씀 제가 이거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그 의사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런 얘기들이 계속 트위터상에서 떠돌고 있었죠. 출처가 어디자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의사가 썼으니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명백한 가짜 뉴스로 아니 들통이 이게 났는데 이것도 맞는 뉴스라니까요. 예. 일본에서는 아니 이건 중국에서는 중국에서는 CT에 폐렴 소견이 있으면 코로나 검사하게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16만 원. 예. 16만 원 우리 맞아요. 입장에서는 이게 이거다. 명백한 가짜 뉴스인데 총선 전 어쩌고 저쩌고 네, 한 거 그런 보니까 얘기죠. 선거에 좀 영향을 끼치려고 이렇게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관련돼서 가짜 뉴스가 나오면은 엄중히 처벌한다고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이게 특히 지금 이 우리 의료진들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가짜 뉴스가 나오면 우리 방역 당국이나 의료진 입장에서 상당히 힘이 빠질 것 같아요. 힘이 빠지고 진짜 힘 빠집니다. 예, 이런 지금 얘기는. 열심히 세계에서 다 모든 언론에서 우리 한국형 모델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지금 의료진들 상당히 칭찬하고 있고 진단 키트도 지금 몇십 개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진단 키트를 사가려고 하고 있고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보수 언론이나 이런 가짜 뉴스가 퍼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유감을 표명하고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 또 그 의료나 환자를 돌보셔야 되는 그 시간을 또 쪼개서 이걸 또 가짜 뉴스라고 또 발표하는 이런 시간적인 낭비를 해야 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우리는 저 중대본이 네. 모든 상황을 관리하면서 가지만 표준화하고 문제는 이게 속일 수가 없는 게 지자체별로도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사망자하고 네, 이런 네. 걸. 그럼 지금 전국 지자체가 다 중앙정부의 이 어떤 이 암묵적인 지시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라고 믿으면 이거 대한민국이 그런 방역 사회는 아니죠. 민주적 그리고 방역이라고 저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아무리 그래도 있는데요. 그렇지 뭐 이를테면 이렇게 썼어요. 검사를 안 하고 아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총선 전까지. 막고 있다.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이제? 그럼 오늘 우리가 78명 확진 늘은 거에 대해서 아유 그나마 두 자리 다시 떨어졌네. 주말에는 또 105명. 아이고 세 자리 올라갔네. 그럼 지금 그러면 저 같으면 더 떨구겠다. 그렇죠. 아니, 10명. 아니, 상식적으로 네. 만약에 이런 기준으로 바꿨다고 그럼 치면 총선 전에 야 바이러스를 몰아냈다. 이렇게 선언이 저도 좀 나오겠네요. 얘기하게 해주세요. 아, 네네. 건강문제연구소인데. 네네.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외래에서 봤어요. CT나 엑스레이 폐렴이 보여야 검사가 되고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네, 네. 우리가 외래에서 볼 때는 의심 소견이 되는 거 열이 있거나 그다음에 접촉 경력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개정된 거는 조금 더 완화가 돼서요. 왜냐하면 집단 발생과 연관성 확인할 수 없는 개별적인 사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완화시켜서 어떻게 했냐면 딱 봤는데 중국 갔다 오거나 외국 갔다 오진 않았어요. 확진자와 접촉한 히스토리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래와 기침이 심해. 이 환자분이.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의사가 이거는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바이러스엔 폐렴일 거야라고 외래에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럴 땐 당연히 저는 일단 무조건 한다. 코로나19 검사하고 의증으로 당연히 코로나19 감염증 진단 코드 넣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환자가 돈을 절대 물지 않습니다. 네, 국가에서 떼죠. 예.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이 가짜 뉴스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